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전기차 수요 둔화 후폭풍, 코발트, 리튬 가격 대폭 하락, 배터리 가격도 하락 계속할 듯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전기차 시장 침투율은 31.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순수 전기차는 물론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모두 합친 침투율이죠. 이 수치로 보면 3분의 1이 신에너지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중국 전기차 시장의 급속한 성장, 이것은 거의 물 건너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중국 전기차 수요는 더욱 둔화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물론 이번 달에 많이 팔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전에 비해서 급격한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으로 인해 중국 내 전기차 판매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국 내 전기차 업체의 옥석 가리기 시간을 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많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도태되고 도산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고, 또 테슬라와 현대차의 기술을 베껴다가 좋은 전기차를 만든다라는 그런 기술적인 증가도 있을 수 있지만, 이들 업체들이 만든 전기차가 만약 한국이나 아니면 전 세계 시장에 나왔을 때 이것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것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되는데, 이때 판매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중국 전기차 수요 둔화 후폭풍, 코발트 리튬 가격 대폭 하락, 배터리 가격도 하락 계속할 뜻입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이 전기차 수요가 둔화됨에 따라 전기차, 특히 전기차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금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리튬, 코발트, 니켈 등 광산 생산 업체들은 생산을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탈중을 해야 된다. 중국에 귀속된 이러한 광산들은 무조건 이제 폐지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IRA 법안들 때문에 이제 호주나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페루,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이러한 광산들이 더욱더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생산업체에서 계속 생산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코발트와 니켈 등 원자재 가격은 한동안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리튬, 코발트와 니켈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기차 가격도 낮아질 것이며, 이는 전기차 보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중국 전기차 수요 둔화의 배터리 원재료 가격 하락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것은 탄산 리튬입니다. 4월 중하순의 탄산 리튬 평균 판매 가격은 톤당 17만 7,500위안, 한국 돈으로 3,221만 2,700원이었습니다. 이 가격은 지난 19월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중국 내 생산업체들이 너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감산을 한 뒤에 리튬 가격은 다시 반등했고, 이번 달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27일 기준 탄산 리튬 가격은 톤당 31만 위안, 한국 돈으로 5,630만 원입니다. 이날 가격은 지난 4월보다는 1.5배 올랐지만 정점을 찍은 지난 11월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5% 하락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금속은 코발트입니다. 27일 기준 유럽 코발트 현물 가격은 파운드당 15.25달러, 한국 돈으로 2만 105원입니다. 이는 2020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코발트와 같은 경우는 지금 9반반 배터리 그리고 811 배터리를 만들면서 코발트의 사용량을 점점 줄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발트가 사용된 양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볼 금속은 니켈입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의 3개월물 니켈 선물은 26일 톤당 2305달러, 한국도로 2677만 11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에 기록된 역대 최고 수준보다 63%나 폭락한 가격이죠. 배터리용 금속 가격은 2021년부터 상승했고 지난해에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가장 큰 배경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중국 전기차 생산량 때문이었죠. 작년을 마지막으로 중국 전기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완전 지금 전기차 보조금이 거덜났기 때문에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팔아쳤겠죠. 지난해 중국의 전기차 생산량이 2배나 증가했고 이에 발맞춰 배터리 제조 업체들도 리튬과 니켈 등 해당 금속을 대량 매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요에 비해서 광산 생산량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가격이 대폭 오른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그 상황이 역전되었죠.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자 전기차 판매량도 급감하게 되었고 덩달아 중국 전기차 생산량도 하락하게 되면서 배터리가 생산되는 양도 줄었습니다. 이렇듯 중국 전기차의 생산량이 하락하자 그 나비 효과로 전기차용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과 코발트와 같은 금속의 수요도 감소했고 결국 해당 금속의 가격 하락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봐야 될 것은 중국 전기차의 판매 하락입니다. 중국 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전기차 생산량 증가율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의 전기차 생산량이 2배로 증가했지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증가폭은 37%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증가율은 미미하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중국 정부가 지원해준 전기차 보조금 중단. 이 이후에 테슬라와 비아드와 같은 회사들이 이만큼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 늘은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은 중국 내 전기차 판매를 증진하기 위해 구매세에 대한 감면은 한 2년 정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매세 감면으로는 그 전기차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하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케다 아스시 이토츠 연구소 수석 경제학자는 가계 지출을 억제하는 상황이라 전기차 구매세 감면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이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배터리 금속 생산 확대입니다. 세계는 배터리 원재료의 탈중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리튬, 코발트, 니켈 등 배터리 금속을 생산하는 국가들은 생산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중국과 연관되지 않는 국가들에서 지금 생산량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생산하고 있고 호주 지금 이러한 생산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의 절반의 리튬을 생산하는 호주와 세계 생산량의 20%에서 30%를 차지하는 칠레는 생산량 늘리기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 예측에 따르면 2030년까지 호주와 칠레의 생산량은 2019년보다 2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현물 시장에서 리튬 가격은 기존 수준에서 대폭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 인도네시아와 코발트의 주요 생산국인 콩고도 니켈과 코발트의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코발트의 경우 NCM 배터리에 들어가는 코발트 양을 줄이는 911 배터리나 구한반 배터리 개발에 성공한 상황이라서
특히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구반반 배터리까지 지금 개발이 성공한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코발트의 사용량은 이전보다는 조금 줄어들어가고 있고, 지금 한국의 코나 EV가 새롭게 등장을 했는데 여기에 NCM 배터리가 들어갔고 중국의 CATL의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523 배터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코발트 양이 20%가 들어간 거죠. 양극재에서. 그런데 이 구반반 배터리나 911 배터리는 이 코발트 양의 2분의 1 아니면 4분의 1 정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수율도 높일 수 있고 출력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죠. 이를 통해 가장 가격이 비싼 코발트의 사용량도 줄였고 배터리의 성능도 니켈의 함량을 늘렸기 때문에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일본의 금속 무역 회사는 상당 기간 코발트가 심각한 공급 부족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코발트의 가격은 안정화 또는 가격 하락이 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배터리용 금속 가격은 전기차 생산 비용에서 약 3분의 1을 많으면 40%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이제 배터리의 가격도 내릴 것이고 이는 전기차 보급화를 가속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가격이 낮아지면 NCM과 LFP 배터리 상대로 킬로와트 시당 더 낮은 가격의 공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후에는 지금 NCM 배터리가 전체 배터리 시장을 점령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NCM 배터리에서 가장 선두주자인 K배터리의 세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K배터리를 가장 잘 사용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가 가장 뛰어난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차의 가격은 지금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화가 된 모델들이 떨어진 가격으로 분명히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 특히 배터리 가격이 지금의 절반 가격으로 떨어져야 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테슬라와 같은 경우 4680 배터리를 통해 지금 수율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고 배터리 가격을 절반으로 내리기 때문에 반값 전기차를 만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배터리 시장의 기술 개발이 계속되어 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통형 배터리뿐만 아니라 이제 파우치형 배터리, 각형 배터리에서도 기술 개발이 더욱더 심해질 것이고 이는 결국 한국 배터리 산업의 최고가 되는 한국 배터리 산업. 지금 한국 배터리 산업이 중국 배터리 산업보다 기술 격차가 한 3년 정도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한국의 전기차 시장의 기술력이 독일 전기차 기술력보다 2년 정도 더 앞선 것, 그리고 기술 격차만,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는 조금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은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모든 기술을 다 끄집어다가 쓰고 기술 개발을 무조건 시키고 난 다음에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이죠. 기술을 뺏기지 않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한국의 큰 선정이 되고 세계 최고의 한국 전기차가 세계를 누빌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